네, 산학지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지난달 초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는 학생들이 낸 특허를 가로채고 논문까지 표절하는 등 각종 의혹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연구비 횡령 의혹 외에 다른 게 드러났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특허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년간 준비한 아이디어와 그 연구로 진행이 됐던 정보통신 관련 특허인데요. 예.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준비했던 과정과 교수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수는 본인과 본인의 남편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 출원한 것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예. 그 변리사에게 문의해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외에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졸업 논문에 담긴 실험 결과나 그래프 등을 포함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냈습니다. 전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실험 결과나 그 그래프 등이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련 특허를 내면 그게 네. 뭐 나중에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네, 같은 걸로는 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내용으로는 교수가 가로챈 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우선 그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수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논문 표절 의혹인데 이 표절한 논문 중에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뭐 학술지에 실린 그런 것도 있다고요? 예, 우리가 흔히 권위 있는 그 과학기술 저널에 실린 것을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SCI급 논문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학술 정보 기관인 톰슨 사이언티픽사가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 저널 가운데 자체의 심사 기준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학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에 그 등록된지 여부는 권위 있는 학술지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수와 학교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은 이 사실을 얼마 전에 확인을 하고 굉장히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본래 그 교수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연구실 학생도 이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취재진에게 이 황당함을 토로하면서 그 취재에 응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교수는 여교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남편도 같은 학교 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연구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전공이 같은 사람도 아닌데 예, 다른 전공입니다. 같이 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요? 예, 좀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연구비 지급 내용이나 아니면은 특허를 출원한 증명서 등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남편 교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허. 남편은 분명 그 다른 과 교수인데 해당 교수의 본래 전공과 관련이 적고 오히려 남편의 전공과 관련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 지급 내용 등에 보면 남편 이름으로 출장비 등을 청구해서 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살펴보니 연구실 출신 대학원생이 취업 원서를 낼 때 지원회사에서는 해당 학과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내역에 나온 것을 보고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취업에 있어서도 다소 불이익을 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허, 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걸 하고 싶은데 네. 우리 교수님은 자꾸 다른 분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분야가 그 남편의 전공 분야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취직을 해야 됐고 이러다 보니 취직 때 당신은 왜 이런 것까지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수님 남편이 그쪽 전공이라서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보통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교수가 그냥 시켰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했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되는 교수님 얘기도 들어봤죠? 예, 저희가 남편 교수를 직접 만나려고 해당 학교의 연구실을 찾아갔었는데 예.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허. 계속 전화를 해도 수차례 피했고 예. 어렵게 닿았을 때 했던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전화를 끊겠다라는 말만 했었고요. 또 교수에게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도 특허나 논문은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연구도 본인이 다 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논문 표절당했다는 학생들이 초록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 학생들 논문을 베끼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초록을 못 쓰는 것과 논문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네, 어찌됐든, 논문을 여러 차례 쓴 사람들이야 초록 쓰는 게 쉽지 않게, 쉬운 일이겠습니다만, 학생들이야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학교 측의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미 보도를 한번 했어요. 네. 이후에 학교 측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달 9월 초에 이미 보도를 하고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었는데요. 네. 사실 어떤 조처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고요. 징계 여부 등은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지금은 물론 떼어냈지만 대자보를 붙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설문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가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그 교수 연구실에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교수가 그 연구실 앞에 CCTV를 달아놔서 누가 오는지 확인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저희가 제보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국립대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대자보를 붙이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부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